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와원의 파트너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상로의 5G, 바로 5G 여러분들께 오늘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이 5G에 대해서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5G 아버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 5G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해박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식을 좀 더 AKS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오늘은 이 5G보다는 이 5G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5G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모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산업의 기초군이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앞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 강의 내용 한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5G에 대해서 제가 1월 4일 날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이 5G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또다시 그렇게 강하게 또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5G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됐는데, 이 5G에 대한 특징을 조금 알아야지만 우리가 뭐랄까요, 이제 이 산업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이 5G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로 초고속성이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일단은 초고속성, 두 번째는 초저지연성, 세 번째는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외워야 됩니다. 자, 이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초고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LTE 같은 경우에 약 500MB가 나오죠, BPS가. 근데 이게 5기가 5G 같은 경우에는 약 20기가 BPS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3G 시장에서 그때 와이파이를 같이 썼죠. 와이파이 시장에서 LTE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야, 어차피 3G 터지고 인터넷 터지고 그리고 와이파이 집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LTE 쓸 필요가 있나? 근데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이 3G 와이파이는 다 없어지고 점점 없어지고 와이파이 라인 남아있죠. LTE 시장은 넘어왔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LTE라는 것도 물론 빠르지만 점점점 이런 5G 넘어온다는 거죠. 바로 초고속성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초저지연성인데요. 초저지연성이라는 것은 1초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지연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초연결성, 수많은 사물을 동시에 연결해도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나 또는 뭐 이런 버스 같은 데를 타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출퇴근 시간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통신이 잘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또는 최근에 뭐 서울에서 행사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더라도 사람이 많으면 어때요? 스마트폰이 잘 안 터지죠. 바로 그것은 초연결성이 안 되기 때문인데 5G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로 선생님, 왜 이런 내용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산업군이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산업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2018년 12월 1일 날 B2B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B2B가 뭐예요? 이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죠. 기업 대 기업 간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인 검사 장비 업체에 우리가 SK텔레콤이 자동차 부품 관련 명화공업에 이 B2B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물건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카메라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달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건이 이렇게 생긴 게 지나가겠죠. 그러면 사람이 4명이 서가지고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4명이 서가지고 보면 한 명이 눈이 조금 개슴츠레해지거나 좀 피곤하거나 하면 여기 4개가 지나갈 때 분량을 잡아내기가 힘들어지겠죠. 하지만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놓으면서 컴퓨터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지나갈 때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고 얘는 여기를 찍는 거예요. 분량에 대한 오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줄어들겠죠. 자, 그런 기업에 바로 검사 장비를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요. KT는 바로 인공지능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는 바로 무인 경작,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죠. 그 LS 엠트론이라는 기업에 바로 무인 경작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보기는 어렵고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제가 추스려 가지고 꼭 기억을 해야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5G에 대한 파생되는 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그림 보시면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자, 어때요? 이렇게 벨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나간다, 그죠? 물건이. 그러니까 얘들이 여기서 한 개씩 찍는 거예요. 빠바박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지나가면 물건에 대해 한꺼풀 씌우고 한 개 또 씌우고 나사 받고 뭐 하는 애들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또는 뭐 검사 장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카메라만 달려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인 검사 장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공장 자동화라고 해요.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똑똑한 공장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초고속성과 바로 초연결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존재를 해야지만 우리가 공장 자동화가 가능하고 바로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공장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험 단계에 접어들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속화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이 최저임금이 우리가 이제 8,000원 시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 10,000원대까지 과연 갈까요, 안 갈까요? 결국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지만 결국 10,000원 시대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럼 이런 최저임금이 빠질 것이냐? 아니겠죠. 최소 동결이겠죠. 그런 점진적인 상승을 할 확률이 높은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장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는 필수적이어야 된다. 한 가지 일적인 예로 우리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인건비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인건비가 가장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동화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뭐 키오스크 관련주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사무실 거기 저희 회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하 주차 내려갈 때 거기에 사람이 없습니다. 무인 장비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공장 자동화가 되면서 산업군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 왜 근데 대기업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포스코 ICT. 어디 계열입니까? 바로 포스코 계열이죠. 포스코 계열. 빅데이터 관련 업체입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고요. 두 번째가 삼성 SDS. 어디 관련입니까? 바로 이 삼성그룹 관련이겠죠. 자, 세 번째 RS 오토메이션이 있고요. SM코어. SM코어가 무인 창고 정리 업체인데 이게 어디 관련이 있는 기업이에요? 얼마 전에 SK로 인수가 된 기업이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공장 자동화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대기업을 통해서 이미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분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나는 게 높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인터넷 오브 싱. 뭡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 관련입니다. 자, 앞서 봤던 공장 자동화나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도 반드시 5G가 크게 형성돼야지만 파생될 수 있는 산업군이라고 보신다면 이런 사물 인터넷도 상당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스마트폰으로 모든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사물 인터넷이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인터넷 맞죠? 인터넷 오브 싱이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인터넷이라는 뜻입니다. 것들에 대한 인터넷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입힌다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골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5G에 대한 특성들이 있었다, 그죠? 거기 그러면 이 사물 인터넷은 어떤 부분이 바로 이런 5G에 대한 특징이 될 수 있을까? 자, 조금 똑똑하신 분들은 속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초연결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차고 있는 시계 또는 뭐 이런 펜슬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이런 TV 또는 카메라, 의자 또 이런 것들에 아니 전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인터넷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성이 상당히 확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이 확장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했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초연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수많은 사물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5G에 대한 특징이고, 자,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보안이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서 바로 스마트 홈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킹 관리하는 서비스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관련주로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스마트 홈 네트워크를 잠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 최근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을 보시면 아파트에서 뭐랄까 이제 집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를 수 있죠. 누르면 밖에 딱 나가면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이미 와 있죠. 이것도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지하 주차 내려갈 때 이미 집에서는 제가 온 걸 알죠. 차량 번호가 인식되면서 그 인터넷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거기 집안에서 온도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전등에 대해서 끄고 켜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바로 사물 인터넷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런 스마트 홈 네트워킹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상당한 관련주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이런 종목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Snet, 뭐 우리로 이런 것들이 이제 S넷은 앞서 봤던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 부품에 대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죠. 그리고 이 Sn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0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글씨를 조금 이쁘게 쓰겠습니다. 너무 날아가는 것 같아서. 자, 삼성전자에서 분사가 된 업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임원들도 한때는 거기에 대한 임원분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우리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암호화 통신 관련주죠. 암호화 통신. 그 암호화 통신 관련주는 결국에는 보안 관련 업체라는 거예요. 보안. 자, 뭐 링네트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관리 서비스를 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뭐 코콤이나 코맥스 이런 것들은 인터폰, 우리 집에서 아시죠? 인터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ITX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효성그룹에 대해서 이런 뭐랄까 사물 인터넷 관련 기업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 잠깐 보시면, 자, 우선은 이 S넷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자, 여기에서 고가 권역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주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고가 권역을 형성하고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구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지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있을까?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럼 여기에서 빠지는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 상당히 힘들었던 구간이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이렇게 붙여서 올렸다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래량들은 우리가 일종의 주포들의 움직임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냐? 개인 투자자들이 없는 상황까지 내려갔다가 올리면서 주가가 거래량을 붙였거든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다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그런 자리 자체를 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주가적인 변화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이런 기업들도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S넷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뭐 상식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S넷이 있지 않습니까? S넷에 이 기업이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S넷이에요. 이 S가 어떤 S일까요? 삼성전자에서 부사된 S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 대한 S넷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콤이라는 기업도, 이 코콤은 우리가 이름을 쓰면 COCOM 이 기업인데요. 코콤 같은 경우에도, 아니죠, COCOM이 아니고 KOCOM이죠. 자, 코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인터폰을 보시면 많이 드러나는 기업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인터폰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요즘 인터폰에서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상당 부분 잡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단체 물량 자체를 발주를 할 때, 아파트 짓는 뭐 건설 회사들이 납품을 할 때 상당한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마찬가지 앞에서 봤던 우리가 S넷하고 비슷한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자, 고가 권역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자, 급락 이후에 양봉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리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앞서서 봤던 자리가 지금 18,000원 자리고요. 지금 주가가 하단에 있는 자리가 6,000원 자리가 빠졌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 18,000원 자리에서 6,000원까지 빠지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망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힘들게 지금 주가는 빠져왔는데, 이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 권역에서, 자, 한번 지어볼게요. 현재 권역에서 이 매물 권역이 상당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도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실적이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에 또 코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한번 큰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오르고 이 거래량을 통해서 이익 실현 물량도 꽤 나타났겠다, 그죠? 왜 주가가 이제 크게 이렇게 하락했는데, 자, 급락 후에 첫 양봉이 여기서 형성됩니다. 자, 일종의 이유에 있는 급등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반드시 표시를 해놔야 돼요. 차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서 하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온다면,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가가 크게 한번 바뀔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관심 종목에 편입하셔서 꾸준히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한 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은 바로 그림을 보시면 제가 어떤 산업을 말할 건지
대충 느낌을 좀 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자율주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이 다른 여타의 산업군들보다도 이 산업 자체가 상당 부분 뭐랄까 이제 5G하고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는 산업이에요, 사실. 5G가 없으면 자율주행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5G에 대해서 자율주행은 필수적인 부분인데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왜 필수적인 조건이냐? 우리가 일단은 초저 지연성이라는 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지연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5G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뒤에서 자율주행 차가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이를 안 놓고 만약에 우회전했습니다. 착 끼어들게 했어요. 그 뒤에 차가 응답 속도가 느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하다가 버퍼링이 걸리다가 사고가 나버리겠죠. 그만큼 이 초저 지연성이 확보가 돼줘야지만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상당히 즉각적인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5G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이것이 기본 조건이 돼줘야지만 바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요. 쉽게 그냥 자율주행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다들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테슬라가 자율주행 차를 미국에서 시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는 상당히 기술력을 요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은 거고 대신에 이런 기업들이 한 번에 대한 주가가 크게 바뀌면 주가적인 부분에서 움직임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율주행 개념에 대한 핵심은 뭐냐? 일단은 바로 제일 중요한 통신 모듈이죠. 일단 통신 모듈 자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바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바로 응답 속도. 이런 응답 속도가 빨라야지만 사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갖춘 기업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에이테크 솔루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코리아 FT, 띵크웨어, 그리고 대성헬텍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선 이런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키워드를 제가 몇 개 좀 뽑아본다면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 됩니다. 삼성전자.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왜 삼성전자와 연관이 있느냐? 자, 요 기업이 사실 여기에 나오는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한 지분을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M&A 관련이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코리아 FT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요거는 이제 구글의 얘기가 제휴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슈가 다들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율주행 그만큼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띵코에는 아시죠? 우리 내비게이션 업체. 자, 그럼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바닥에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앞에서 보시면 여기에 대한 큰 흐름 자체가 이루어지고 보면 그 다음부터는 미연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자리에서는 현재 봤을 때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요건에 놓여 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도 볼게요.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런 박스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도 이익 실현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자체도 아직까지도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셔야겠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차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뒤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집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우리가 2030 비전 선포를 할 때, 미래차에 대한 비전 선포를 할 때 수소차가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올랐던 종목이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만큼 미래차라는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적인 부분 자체를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5G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G에서 파생될 수 있는 이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런 자율주행까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